그래서 14가지 계약을 규정해두고 이 14가지 계약의 공통분모를 앞에 빼놨죠. 총론이라고 빼놨죠. 그래서 항상 총칙, 총론이란 말이 맨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맨 처음으로 이 계약법에서 계약 총론, 그 다음에 계약 강론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총 10문제가 나와요. 자,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죠. 10문제가 나오고요. 총 34문제가 되겠죠? 총 34문제, 6문제는 특별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계약법 있잖아요.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게 되면 다 맞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민법 총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겠어요?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책 볼 때 항상 보게 되면 민법 총칙부터 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민법 총칙을 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며칠을 쉬었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봅니다. 또 어딜 펴입니까? 민법 총칙을 또 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계약법 부분을 거의 보질 않아요. 쉬운 부분인데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점수를 좀 잘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순서가 여기가 맞습니다. 각종의 계약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권을 공부하고 여기와 여기에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총칙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고 법 이론상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쪽 계약법 총론 그리고 계약법 강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계약 총론 그리고 계약 강론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계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 팔고 사는 거잖아요. 매매계약. 그래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쪽 계약법 부분을 체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갑이 있어요. 자, 여기 건물이 있네요. 둘이 만나서 팔고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합의를 봤으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면은 이 계약에 따른 뭔가 결과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인과관계 들어보셨습니까?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발생한다.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요건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효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요건이 충족됐으면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법률이란 표현만 쓰면 되는 것이죠.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이란 표현만 쓰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갑과을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이 사람 매수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는 반드시 금전. 그래서 매매 대금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의무를 썼습니다. 그럼 권리가 있을까요? 권리가 없을까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권리 어디에 보입니까? 여기에 보이죠. 여기에 보이죠.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권리가 있으면 반대편에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의무가 있다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리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은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뭘 했더니 매매계약을 했더니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기 한번 대입 한번 해볼까요? 뭐가 요건이 됐습니까? 매매계약이 요건이 됐죠. 뭐가 나왔습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계약 관계를 체결했다. 그에 따른 효과물이 나온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둘이 만나서 계약을 했고요. 의무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왜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매매계약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의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이 집을 팔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자, 여기서 이 을은 이 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죠. 따라서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을도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주게 되면 갑 돈 받았습니다. 을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좀 확인을 좀 해볼 게 있는데요. 시간적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이걸 가지고 시간적 순서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있었죠? 의사표시에 합의가 있었어요.